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챔피언쇼의 황미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저 황미영 멘토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텐데요. 지금 시장이 좀 뒤숭숭합니다. 최근에 좀 올라오려고 하다가 다시 또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 하루죠. 그래서 좀 많이 당황하셨을 수도 있고 종목에 대한 걱정, 고민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와 유튜브를 통해서 바로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 상담은요, 02-3772-0269번으로 지금 바로 수화기에 드셔야 돼요. 왜냐면 정말 많은 분들이 통화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바로 서둘러서 전화 연결을 시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전화 연결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종목명과 그다음에 매수 가격 그리고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최근에 시장이 저점을 잡았는가 아니면 저점을 잡지 않았는가,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는 걸 보면 사실 저점을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불안 요소들, 뭐 물가라든지 또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또 시장이 흔들리고 있어서 시장이 아직은 좀 덜 저점을 잡은 것 같은데? 라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지금은 시장에 대한 부분들보다는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이 또 불안하고, 그리고 이게 저점이 기회일까 아니면 지금 또 위기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전에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주식이라는 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야 된다. 이 말 아마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야 된다라는 이 말뜻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주식시장에서는 그 누구도 저점과 고점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사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우리가 거기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는 주식을 좀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반면에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이럴 때는 주가가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부터는 사봐도 되지 않을까? 약간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언제부터 빠지기 시작했나요? 지난해 6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주가가 하락세를 이어왔어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무려 2700포인트를 넘어서 2600포인트까지 빠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시장은 조금 빠진 걸까요? 아니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 주가는 좀 많이 빠져 있다라는 생각들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럴 때 용기 내서 주식을 사지를 못해요. 오히려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마저, 그리고 최근에 매수한 종목들마저도 시장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지? 이렇게 불안감에 떨다가 결국은 종목을 오히려 팔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팔고 나서 또 올라와서 내가 결국은 바닥에서 팔았구나 라는 후회감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때예요. 주가가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단순하게 계속 불안감에 떨면서 지금 이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야 될까? 아니면 우리가 다들 얘기하는 것처럼 아직은 바닥이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이미 마진이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좋은 종목을 선택해서 매수를 조금씩 해놓는다면 분명히 나중에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해야 될 시기인지, 제가 볼 때는 후자가 가깝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조언을 해드리면서 시황에 대한 설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전화 주시고 그다음에 문자 또 유튜브에 많이 남겨주시고 계신데 지금부터 꼼꼼하게 한번 여러분들의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전화네요.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요. 예.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예, 6,400원에 6,400원이요. 20%요? 예.
그래도 일단 뭐 굉장히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최근에 주가가 또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혹시 추가 매수하셨어요? 추가 매수한 거예요. 하신 거예요? 예. 그럼 지금 역시 제가 생각했던 가격대, 그죠? 굉장히 높은 가격에 샀다가 지금 맞아요. 단가가 좀 많이 낮아졌네요. 좀 다행이에요. 삼성중공업이 회사는 누가 모르겠어요. 그죠? 굉장히 좋은 회사라는 거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만큼의 보답을 못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주식이 왜 이렇게 못 가는 걸까요? 왜 이렇게 떨어지고 왜 이렇게 안 갈까요? 잘 모르시겠죠? 네. 예. 자, 말씀을 드리면요. 삼성중공업이라는 회사, 이 회사의 재무 상태를 잠깐 확인해 보면 지금 빨간색 글씨들이 막 빼곡해요. 그죠? 이 빨간색 글씨로 빼곡하다는 건 뭐예요? 실적이 나쁘다는 거예요. 예. 그죠?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수주가 많이 났다라고 얘기를 해도 결국은 이게 실적에 제대로 반영이 못 되고 오히려 수주가 났어도 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손해인 거예요.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것도 사실은 단순하게 이슈로 인해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사태 때문에 LNG 선박 들어보셨죠? 네, 예. LNG 선박에 대한 수주가 또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가스를 이제 또 이 송유관을 통해서 이제 공급을 했다가 이제 거기 중단시키고 이제 배로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예. 그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왔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매수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라서 그래서 지금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예. 더 이상 하시면 안 돼요. 네, 저는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6,500원. 매수 가격보다 한 100원 비싸네요. 네. 6,500원 정도 오면 그때 잘 팔고 나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예. 아니, 예.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76만 원에 20%를 매수를 했는데요. 네.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좀 더 해도 괜찮을까 하고요. 자, 앞에 분도 계시고, 그렇고 삼성 쪽에 다 지금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시네요. 네, 자, 20%고 76만 원이에요. 네. 근데 76만 원이면 지금 손해가 아닌데요? 수익 중이신데요. 네. 그쵸? 생긴 더 매수를 좀 해볼까 하고요. 매수를 더 추가 매수해서 네. 어떤 점이 좀 내가 더 매수하고 싶다라는 점이 어떤 점이 끌리셨어요? 회사가, 네. 앞으로 전망 있게 제 나름대로 보거든요. 그래요. 네.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 누구나 뭐 다 좋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네. 과거부터 해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분식회계 문제도 있었고 좀 연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결국은 이제 그 문제를 지나서를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네.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더 태운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주가를 잠깐 보세요. 아마 차트를 좀 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주가 많이 떨어졌고 여기서 이제 올려주는 것 같아서 아마 그렇게 매수하신 것 같은데 혹시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아시죠? 네. 그죠? 상승 추세는 뭐예요? 고점과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그죠? 그렇죠. 이럴 때는 주가가 올라간다. 상승 쪽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죠? 네. 그런데 하락 추세는 뭐예요? 고점과 저점이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경우에는 주가가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면요. 흐름이 어떤가요? 지금 고점을 보면 여기 고점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고점이 또 여기 잡혀 있어요. 그죠? 고점이 올라갔나요? 떨어졌나요? 내려갔죠. 네. 못 저점은 빠지고. 어때요? 여기 잡혔고 여기 잡혔어요. 내려갔죠. 네. 자, 네. 그럼 고점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고 저점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이거는 뭡니까? 하락 추세인 거죠. 그죠? 그래서 하락 추세 안에서 흐름을 아직 전환을 못 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이 추세 하락 흐름 안에 있을 때는 올라왔을 때는 적정선에서 치고 빠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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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주가는 85만 원 잡아드릴 테니까요. 더 이상 네.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현재 비중만 가지고 85만 원 올라오면 정리하고 나오세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풀무원이요. 풀무원.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21,100원에 20%요. 21,100원에 20%요. 예, 예. 아, 그럼 이 매수하신 지는 꽤 오래되셨네요. 예, 예. 아, 근데 답답하죠. 예, 굉장히. 예. 네, 주가가 지금 몇 개월입니까? 8월 달부터 해서 주가가 움직이질 않아요. 계속 옆으로만 기고 있어요. 계속 떨어져. 그러니까요. 떨어지고 예. 나서 옆으로 행보만 하고 있죠. 이제 횡보죠, 예. 그죠. 올라갈만 하면 떨어지고 또 올라가면 하면 떨어지고. 지금은 사실 시간 싸움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주가가 올라갈 만한, 강하게 올라올 만한 그런 이슈들이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리고 지금 외국인도 지금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들도 매수를 좀 멈춰 있어요. 정체가 되어 있어요. 수급도. 그래서 이 기업은 사실 어찌 보면은 시장에서 아직 관심이 아직은 없는 상태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는 안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다만 주가가 지금 보면 2020년도에도 한번 시세가 크게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2021년도에도 시세 한번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020년도에 주가가 한번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을 때 그리고 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못 올라갔었죠. 이 조정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횡보하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횡보하는 지금하고 거의 비슷한 이게 굉장히 오래됐었어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거의 9개월 만에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한번 시세가 나오고 나서 지금 조정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난번하고 거의 비슷한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도 조금 답답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굳이 하실 필요 없고요. 매수 가격이 지금 20만 지금 100원이잖아요. 2만 100원이죠. 그죠? 2만 100원. 예, 예. 저는 기다리셨다가 그냥 차라리 2만 원 부근 또는 매수가 회복하면 그때 나오시고 나머지 혹시 현금이 있으시다면 차라리 이것보다는 좀 덜 답답한 그런 종목들 있죠. 최근에 보면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차라리 그런 쪽에 투자를 더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올해 뭐 식품이 뭐 좋다고 막 그러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식품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중에서는 아마 이제 그 곡물 가격 상승과 그래서 가격 상승에 거기 전가를 시켰을 때의 이야기인 거고 거기에도 이제 종목들마다 또 달라요. 어떤 종목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종목은 상대적으로 또 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IT가 올라간다고 해서 모든 IT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지금 풀무원이 움직이지 못했다면 거기에서는 약간 배제된 기업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종목에 조금 더 지금 현금이 있다면 투자를 하시고 이거는 그냥 보유하셨다가 2만 원 정도 올라왔을 때 그때 다시 상담을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한국가스공사요. 한국가스공사요. 예. 요즘에 좀 핫한 기업인데요. 자, 아니, 네. 처음에 살 때는 네. 58,000원에 샀어요. 58,000원이요. 예, 그래가지고 계속 줄였거든요. 네. 그래서 몇천 자가 들어갔어요.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30%이기는 한데 네. 제가 다른 종목이 많아서 매수 가격은 얼마신데? 그 매수가가 지금 58,000원. 58,000원이었는데 이제 줄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그래서 49,000원. 49,000원이요? 예. 네. 제가 지금 밀당에 당했어요. 지금 가격이 58,000원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좀 이제 줄이셨다고 했는데 가격을 좀 정확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좀 상당히 좀 빨라질 수 있어요. 정확하고. 예. 네. 예. 자, 58,000원대에 샀는데 네. 지금 가격을 계속 추가해가지고 지금 49,000원이 됐어요. 네. 추가 매수해서 밑에 있을 때 추가 매수했다는 건 괜찮아요. 저는 예. 이제 특히나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한국가스공사라는 회사도 떨어져 있을 때 이런 기업은 그냥 사놓으면 돈이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과거부터 예. 해서 그죠? 아마 예. 방송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하루도 안 빼놓고 다 봐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가격은 58,000원대는 아니었고 그 밑에 있었을 때죠. 차라리 그렇죠. 그때 추가 매수를 좀 했었으면 단가가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쳐버렸어요. 네, 그래요. 자,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가스공사라는 그렇죠. 회사가 매수 가격이 지금 49,000원 잡혀 있어요. 30% 비중이고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내 매수가보다 더 높은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그 단기적인 이슈가 좀 있어요. 단기적인 이슈가 또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또 올라가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사실 한국가스공사라는 회사는 5만 원 위에 있어야 되는 기업이에요. 다만 예, 지금 그러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규제라든지 이제 가격적인 규제 때문에 지금 아래 좀 있었지만 이제 적정 가격을 찾아가고 있는 단계고요. 제가 볼 예. 때 지금 현재 이 가격 5만 원대 기간은 사실 어느 정도를 제한해 두고 보고 계신 건 아니죠? 예, 제가 지금 한 4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그 정도 기다렸다면 6만 원까지 가세요. 아, 네. 그럴까요? 6만 원까지 가보세요. 그 대신 추가 매수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아, 예, 예. 쌀 때, 아, 쌀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네. 많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6만 원까지 그냥 끌고 왔다가 거기서 그냥 수익에서 시원하게 털어버리고 나오시면 됩니다. 아, 예.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토입니다. 아우,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아유, HMM을 네. 너무 고가에 사가지고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7,900원. 47,900원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요? 어때야 합니까? 근데 그래도 다행히로 오늘은 또 만을 해주셔가지고, 해줘가지고 고맙긴 한데요.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은 20%요. 20% 정도 되세요? 네. 비중도 사실 제가 볼 때는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 네. 투자 금액이 좀 크신 것 같다라는 어떤 촉이 딱 옵니다. 그래서 더 고민이 되셨을 것 같고요. 일단 HMM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지난 2021년도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죠? 네, 네. 이 회사가 과거에 어떤 회사였는지 알고 계세요? 네, 컨테이너 사업하고. 아니, 원래 이름. 원래 이름. 원래 HMM 이 회사가 원래 이름이 뭐였나요? 옛날에 무슨 상선이었는데. 현대상선, 그죠? 네, 현대상선. 이 해운업 경기가 예전부터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장기간 침체 구간에 침체기에 있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막 지원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구조조정도 겪고 그러고 나서 네. 지금 이제 체력이 많이 회복이 돼서 2021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세가 시작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과거하고 주가를 딱 비교해 보면 과거 주가는 어때요?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에요. 이 회사는 지금은. 네.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이유도 앞에서 이제 삼성중공업이 올라간 것처럼 똑같은 이유예요. 결국은 해운업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런데 이거 역시도 길게 끌고 갈 수 있을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워낙에 매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매수가를 꼭 회복됐을 때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저는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이 정도 가격까지 회복이 된다면 그 안에서 그냥 물량들을 정리를 조금씩 해나가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네. 아시겠죠? 그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한 4만 5천 원까지만 가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제가 4만 원에서 4만 5천 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네. 시청자분께서는 제일 윗 가격인 4만 5천 원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매도를 해야 되는 시기는 4만 원부터 해서 4만 5천 원까지 계속 매도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네. 4만 원 진입하면 그때부터 매도를 조금씩 해 나가시고요. 네. 그리고 네. 지금 보면 시장의 종목들 정말 좋은 종목들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서의 네, 네. 손실은 다른 종목으로 충분히 그 이상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4만 원부터는 조금씩 물량을 정리해 나가자.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아이고.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명민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예, 저는 SK 바이오사이언스요. 네. 20만 4,070원에 10%요. 자, 지금 매수 가격이 20만 4,070원이요. 네. 네. 그리고 지금 10%예요. 네. 좀 혹시 매수를 언제 하셨나요? 이 회사는? 저게 떨어질 때,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예, 올해죠, 올해. 올해 매수하신 예, 거예요? 올해요. 올 초. 네. 올 초에 왜 그때 매수를 하게 되신 거예요? 혹시? 그 전에 너무 좋다 그랬는데 이제 올라가서 안 사다가 네. 이게 저점인 줄 알고 잘못, 그러니까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지금 그 시청자분뿐 아니라 지금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식을 살 때는 가장 중요한 건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얘기도 지난주에 한번 했었어요. 우리는 항상 과거에 굉장히 연연해요. 한때 잘 나갔던 회사, 예전에 굉장히 좋다 했던 회사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못 사요. 그죠? 그런데 그 회사가 떨어지면 그때 지금쯤 한번 사볼까? 이렇게 해서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주가라는 건 모든 기업들이 똑같습니다. 주가는 올라가면 어때요? 떨어져요. 그죠? 또 많이 올라간 종목일수록 또 많이 떨어지고 나서 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과거에 이 회사가 그렇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떤 거였나요?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예. 그죠? 치료제 개발에 대한 이슈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던가요? 아니잖아요. 네, 다 그쵸? 떨어졌어요. 이제는 코로나가 종식이 가까워졌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예전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 어땠나요? 지금 막 규제를 했어요. 막 죄였단 말이에요. 그죠? 거리두기도 막 강화시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규제를 오히려 풀어주고 있어요. 거기에서 분명히 다르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가장 큰 이슈였던 그 시기는 지나갔고, 다시 주가가 회복할 수 있을까는 과거의 그 내용 때문에 회복하기는 어렵고요. 이 기업이 앞으로 다른 성과들을 좀 내줘야, 그래야 주가 상승이 가능하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이 아직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사이클상 좀 하락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좀 걸릴 거예요. 하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는 매수 가격이 20만 원, 20만 4,070원. 저는 기다리면 온다고 봐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추가 매수도 역시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기회를 다 날리지 마시고 저는 이외에서만 10%만 가지고 기다리자. 그리고 목표 주가는 21만 원까지 끌고 가보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네. 목소리에 힘이 왜 이렇게 없어요? 목소리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또 이 종목이 또 잘 가지 않겠습니까? 잘 될 거예요, 그래야.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유튜브 상담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올려주신 분이 장금희님 같은데요. 하나솔루션 36,000원, 그리고 20%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하나솔루션 역시 최근에 이 방산주들이 굉장히 많이 또 시세가 나기도 했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주가가 그 전에 하락 시기가 조금 컸기 때문에 지금 현재 36,000원에 20% 정도 비중, 36,000원, 20%. 혹시 언제 사셨는지가 참 궁금하네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매도의 시기는 아니에요. 하나그룹주들이 지금 힘을 좀 쓰고 있는 그런 시기라서 38,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38,000원 넘어가면 저는 그때 수익 챙기고 나오자. 그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확실하게 수익을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8,000원 목표 주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유튜브 종목 또 진행할 텐데요. 지금 정인님께서 올려주신 것 같은데 현대해상 28,750원에 10% 매수가에 올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올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현대해상 보도록 할게요. 28,750원이면 위쪽으로 좀 높게 사셨네요. 최근 주가 그래도 힘이 없던 종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마 따라붙으셨나 봐요. 일단 지금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보험주들도 갑자기 막 주가가 또 꺾이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물가가 이제 올라가고 있어서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지금 최근에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인상하다가 지금 중단을 했잖아요. 그죠? 유지를 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물가는 뛰고 있지만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칠지 아직 가늠이 안 된 상황이라서 물가 상승에 있어서 금리 인상에 있어서 약간 소극적인 태도로 보여왔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 금리는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보험주들 과거에 또 여러 가지 또 악재들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도 다 소화가 됐고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이상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 29,500원 최고는 고점인데요. 이 가격 넘어가면 그때부터 물량을 조금씩 줄여나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튜브 상담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투자 고지하고 이어서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획이 된 겁니다. 따라서 투자에 대한 최종 결정은 여러분들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전화 또 대기하고 있죠?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네, 종목은 위직 스튜디오. 위즈윅 스튜디오.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34,582원, 네. 25%입니다. 34,000원대에 매수하셨네요. 네, 혹시 그 위즈윅 스튜디오는 어떻게 매수하시게 된 거예요? 예전에 한창 네. 샀다가 다시 최근에 다시 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그 수익을 냈다가, 그죠? 네네. 그리고 다시 최근에 또 매수를 해서 또 수익이네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 지금 보면 위즈윅 스튜디오가 지금 OTT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 그 이유는 결국 이제 그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상황적인 부분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위즈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가 또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땐 그래요. 지금 글로벌 OTT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긴 하지만 초기 확장 국면하고 지금 현재 이 국면에서는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우리가 앞에서 제가 이제 이 OTT 시장이 활발하게 또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이 기업도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코로나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어때요? 코로나 이 상황이 예전보다는 조금씩 걱정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제 앞으로 조금만 더 지나면 활동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번에도 수익을 줬고 이 기업은 좋은 기업이에요. 나한테 고마운 기업이고. 하지만 내가 자칫 지난번에 이 수익을 믿고 그래, 한 번 더 그냥 가보자. 지난번 고점까지 한번 가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가다가 결국은 이 기업은 나한테 나쁜 기업이 될 수도 있어요. 손해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수익 실현을 조금씩 해 나가세요. 저는 지금 25% 비중을 매수하셨으면 최소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매수 금액. 매수 네. 금액의 3분의 1 정도는 지금 수익 실현 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36,000원 정도를 손절가 잡아두시고요. 36,000원 손절가 잡아두시고 위쪽으로는 45,000원 이게 조금 높은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43,000원 정도 43,0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를 보고 43,000원 오면 그때 나머지도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안 됩니다. 많이 올라간 종목이에요. 또 여기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항상 그래요. 욕심이 생기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이 기업은 수익을 이미 내줬고 여기서 만족해야 됩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기업 말고 다른 좋은 기업들, 싼 기업들 많으니까요. 차라리 집 밑에 있는 기업, 좀 싼 기업들을 위주로 공략을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앞으로는. 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팬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첫 팬분께서 자, 그러면 오늘 매수한 종목 그리고 가격 비중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대우건설이고요. 네. 매수가는 6,800원이고요. 네. 10%요. 6,800원에 10%요. 예. 자, 다행입니다. 또 팬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수익이 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 네, 수익이 나오고 계시네요. 자, 일단 최근에 건설주들이 흐름이 좋아지고 있어요. 다시 많이 또 떨어졌다가 이제 조금씩 흐름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런데 지금 보면 6,800원이면 매수를 혹시 어제 하셨나요? 아니에요. 좀 됐어요. 그러면 좀 네. 아픔이 있는 기업이군요. 손실 봤다가 지금 수익으로. 그렇죠. 아마 궁금한 7,000원 조금 넘으면 팔아야 되나 아니면 가지고 가야 되나 고민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처음에 이제 매수하고 나서 수익이 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손실이 났잖아요. 그때는 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본전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셨죠? 그렇죠. 그죠? 본전 오면 팔아야지. 근데 지금은 어때요? 수익이 났어요. 수익이 나니까 어때요?
조금 더 수익이 커졌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예. 그죠? 그래서 이제 상담이 돼가지고 너무 네. 좋아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사실 지금 당장 이걸 확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상승 흐름이 타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오늘 또 금요일이고 또 만약에 또 주말 동안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또 심각해지면 갑자기 우리나라 시장 또 흔들릴 수도 있어요. 월요일 날.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은 사실 이미 수익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챙겨놓고 가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다는 아니더라도 30% 정도, 지금 10%에서 3분의 1 정도 이미 조금 챙겨놓잖아요. 그럼 마음이 편해져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3분의 1 정도만 오늘 정리해 두시고요. 나머지는요. 6,800원이 지금 매수가잖아요. 근데 6,800원을 손절가로 잡기는 조금은 너무 타이트해요. 이 회사는. 네. 그래서 6,700원을 손절가 잡아두시고 그리고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위쪽으로 저는 7,200원 정도로 보거든요. 아마 네네네. 7,200원 정도에서 좀 흔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7,200원 정도 도달하면 그때는 수익에서 훌훌 털고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 처분해야 되나요? 네, 미련을 두지 반절만 마세요. 할까요? 네, 항상 미련 때문에 나중에 물리게 돼요. 알겠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효성화학이 저기 42만 원에 20%거든요. 네. 근데 제 본전이 올까 하고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 하고 전화드렸어요. 매수가까지 왔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아마 시청자분 스스로도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좀 비싸게 샀구나. 그죠? 네. 네. 굉장히 좀 많이 비싼 가격이에요. 주가를 봐도 진짜 거의 뭐 역사적인 거의 최고가 수준이죠. 네. 그런데 효성화학이라는 회사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매수가까지에 대한 확신은 없어도 네. 최소한 40만 원까지 이 언저리라도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주식을 처음에 사잖아요. 그런데 샀을 때 사고 나서 지금 어때요? 내가 비싸게 샀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실수했구나 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실수를 했다면 꼭 내가 본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40만 원 정도까지 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 회사가 42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40만 원까지 먼저 와봐야 알 수 있어요. 그 상황은.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 이제 앞으로는 조금씩은 회복세를 보여줄 거예요. 철강주들도 최근에 막 움직이려고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학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40만 원 정도로 목표 주가로 잡아드리겠고요. 40만 원 오면 그때 전화 한번 다시 주세요. 그때 상담 한번 다시 한번 해보죠. 네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 말씀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캐시팩을 좀, 산지가 좀 꽤 오래됐는데요. 네. 한번 팔 기회도 오긴 왔었는데, 그걸 조금 못 팔고 지금 좀 시간이 오래됐는데, 네. 좀 어떻게 앞으로 좀 전망이 어떤가 하고, 좀 그것 좀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PSK 맞으시죠? 캐시팩. KC텍이요. 네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8,000원 정도 맥혀 있고요. 네. 비중을 한 20% 됩니다. 28,000원에 비중 20%요. 네네. 아이고, 좀 많이 떨어져 있죠, 그죠? 네, 많이 떨어져 있고, 네. 어떻게 이게 좀 반도체 장비들아 제가 좀 신경을 쓰고 샀었는데, 네. 반도체 올라가게도 안 올라가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그러네요.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KC텍이 안 올라간 건 아니에요. 이 회사 지금 차트를 딱 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2019년도에 8,700원이었어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도에 막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잖아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코로나 때 고점을 이미 넘어서서 올라갔어요. 네. 그죠?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 회사는 안 올라갔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종목은 이 종목보다 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덜 올라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KC텍 같은 경우에 그 전부터 꾸준하게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이제 그 전에 움직이지 않았다가 확 튀어 오른 종목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KC텍 이제 반도체 업종 분명히 좋아요. 앞으로도 분명히 좋아질 거고. 하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잖아요. 회사가 안 좋아서 주가가 떨어지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왜 떨어집니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진다, 쉬어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네. 이게 지금 뭐 최고가 한 33,000원에서 지금 한 10,000원도 더 13,000원 정도 떨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조정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었는데 네. 그냥 뭐 옆으로 기든지 빠지든지 뭐 이러네요. 그렇죠. 사실 이 방송을 자주 보셨다면 네. 제가 이제 2021년도 1월부터죠. 1월부터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많이 얘기를 해드렸던 게 뭐냐면 반도체죠.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완성차 중에 이제 현대기아차 이런 종목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정이 이제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접근을 일단 당분간 하지 마세요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KC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런데 이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다는 누가 판단합니까? 시장에서 판단해요. 그죠? 시장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가격에선 당연히 팔 필요가 없어요. 팔면 안 돼요. 네. 팔면 안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 과거의 고점이 33,000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다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이클이 있는 거잖아요. 상승 사이클과 하락 사이클. 지금은 상승 사이클 탔고 하락 사이클 탔잖아요. 이게 조만간 이제 저점 잡고 또 올라가는 사이클, 상승 사이클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네. 영업이익이라든가 네, 뭐 실적 좋아요. 그죠? 괜찮은데 네, 좋습니다. 실적도 좋고. 그럼 좀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아유. 저는 3만 원까지 기다리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그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저는 LG 디스플레이고요. 네. 비중은 10% 24,480원이요. 24,480원이요? 네. 그래요. 자, 제 웃음의 의미 아시죠? 그쵸? 네,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LG 디스플레이는 사실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했어요. 네. 좋게 얘기한 적보다는 안 좋게 얘기한 적이 많았어요. 그죠? 네. 안 보셨군요. 네, 그때는 제가 안 본 것 같아요. 왜냐면 LG 디스플레이라는 회사가 뭐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회사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디스플레이 업황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어요. 왜냐면 지금 LG 디스플레이 회사 딱 보잖아요. LG 디스플레이는 LG 그룹에서 디스플레이를 담당하고 있어요. 이 디스플레이라는 건 어디든 다 들어가잖아요. 화면이 있는 데는. 그죠? TV 네. 화면에도 들어가고요. 뭐 노트북이라든지 또는 스마트폰이라든지 다 들어가요. 그죠? 그런데 디스플레이 우리가 이제 TV를 볼 때 지금 현재 TV가 어떤 그 패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동안 TV를 우리가 구입을 할 때 보통 LCD TV를 많이 구입을 했어요. LCD 네. TV를. 그런데 지금은 이제 LCD에서 OLED TV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넘어가기 시작한 게 자연스럽게 넘어갔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넘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LCD 쪽이 기술을 따라잡았기 때문에.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가격 경쟁이 안 되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죠? 중국에서 네. 막 지원 막 해주고 하면은 가격이 왜곡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 2020년도에 실적이 적자인 것도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OLED TV로 지금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수율에 대한 문제들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고 한데,
문제는 저는 이제 LG 디스플레이하고 앞으로의 삼성 쪽도 원래는 대형 OLED 패널을 생산 안 했는데 이제는 대형 OLED TV를 또 생산을 해요. 경쟁이 네. 또 붙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저는 이제 앞으로의 좀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지금은 뭐 지금처럼 떨어져 있을 때 사놓는 건 괜찮아요. 사놓고 네. 가져가는 건 괜찮은데 올라가고 이미 많이 올라갔을 때 이걸 따라서 사는 건 위험하다고 봐요. 그럼 지금 추격 매수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17,000원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오겠지. 그럼 17,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해야 되겠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저는 17,000원보다 이 가격이 깨지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 낮추는 게 더 좋다고 봐요. 네. 네, 그래서 그 위에서는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매수한 가격보다는 조금 높아요. 25,000원. 아마 제가 볼 때 이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어떤 그 흐름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25,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기다리면 될까요? 네, 기다리시면 그래도 25,000원까지 회복은 가능합니다. 이 회사는. 아,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민입니다.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동아 ST 네. 82,100원 15%인데요. 네. 이게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그리고 네. 계속 빠져가지고 네. 이거를 어떻게 계속 가지고 가야 되나 아니면 조금 추매를 해서 단가를 더 낮춰야 돼. 사실은 단가를 더 낮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음, 멘토님한테 좀 말씀 좀 듣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방향을 좀 잡으려고요. 네.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네네. 동아에스테이 좋은 회사 맞아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의약품이죠. 그죠? 네. 전문 의약품 쪽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 제약주들 흐름 보셨나요? 제약주들? 네, 다 빠진 거. 많이 빠져 네. 있죠? 그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뭐 백신 관련주 녹십자도 예전에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네. 녹십자라는 회사도 지금 어때요? 주가가 과거하고 빠진-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네. 그렇죠? 이 네. 외에도 또 제약주 생각나는 기업 뭐가 있나요? 유한양행도 많이 유한양행도 빠졌고 있고요. 좋은 것도 또 일양약품 보이세요? 이게 일양약품이거든요. 일양약품 네. 주가도 굉장히 많이 빠져 있죠. 그죠? 네. 네. 제가 이 기업들을 왜 보여드리냐면 네. 사실 제약주, 바이오주 이런 그 제약 바이오 그다음에 헬스케어까지 이 회사들은요 일종의 흐름이 있어요. 사이클. 사이클이라고 아시죠? 네. 상승과 하락의 주기가 있어요. 아, 지금은 하락 주기예요. 그래서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많이. 그런데 그러면 하락 주기가 끝나면 뭐가 올까요? 상승이 그렇죠. 네, 맞아요. 상승 주기가 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동아시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매수 가격 82,000원. 제가 기다리면 85,000원까지 또 올라오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지금 시간 투자 조금만 더 하세요. 아시겠죠? 그럼 그냥 묻어두면 되는 거네요. 네, 지금 묻어두셔야 돼요. 그러면 멘토님 이거 조금 더 단가를 낮춰도 되나요?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현대산업개발 네. 25,000원에 40%예요. 25,000원에 40%. 네네. 네. 최근에 지금 이슈가 좀 안 좋은 이슈가 있었죠. 그죠? 네네. 주가 많이 떨어져서 아마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는데, 사실 이 문제가 제가 뭐 앞으로 뭐 정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HTC 현대산업개발이라는 그 큰 회사를, 아예 사업을 못하게끔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예. 어느 정도의 규제가 또 있고, 그리고 지금 이 회사도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책임 경영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수주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요번에 이러면서 또 분명히 또 수주를- 풀려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네. 다만 지금 이번에 정부가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죠? 대선 네.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책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네. 기다려 보세요. 기다리시면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은 시간 투자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추가 매수는 지금은 네, 할 추가 매수는 생각이- 대선 이후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자,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시황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을 앞둔 우리 양시장 오랜만에 숨고르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은 상당히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 장 특징주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해운주를 보셔야겠습니다. 국제신용평가다 무디스는 이번 사태가 세계 공급망 최대 악재로 부상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지금 러시아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서 해운사들의 극동 항로 서비스 중단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운주들 오늘장 강세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HMM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노선 운항을 중단할 것이다라고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당히 많이 동반이 되고 있고요. 특히 양시장 합쳐서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13%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35,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 외에 해운주들도 전반적으로 무난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도 체크해 보시죠. 네,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태로 밀 가격 연일 오르고 있습니다. 이 두 국가가 차지하는 생산 비중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번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라는 분석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갈수록 우크라이나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도 밀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수급 불안에 대비해서 사료와 식품 구매 자금 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장 관련주들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사료, 비료 관련주들 또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한탑 보겠습니다. 시간을 거래해서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별 모멘텀이 있습니다. 어제 공시를 통해서 투자주의 환기 종목에서 해제가 됐다라고 밝혔는데요.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1,54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네, 오늘은 사료보다는 비료주 쪽으로 시세가 더 좋습니다. 효성 OMB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최대 유기질 비료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장 21%의 탄력을 보여주면서 11,850원에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한 주간 철광석 가격이 11%나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철강 수출 규모를 보면 러시아가 2위, 우크라이나가 9위라고 하는데요. 러시아 주요 철강사들이 유럽연합에 대해서 연간 300만 톤 규모의 철강제 판매를 중단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이 공급 차질이 계속되면서 원재료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철강주들의 움직임 지금 바로 체크해 보시죠. 네,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남스틸 보시면요. 지금 닷새째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치라는 모멘텀이 조금 더 크다라는 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장 8%의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세아제강 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유가가 오르면서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오늘장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3.8%의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10만 8,000원에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도 점검해 보시죠. 네, 우리 양시장 닷새 만에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인플레에 대한 발언 수위를 높이면서 이 시장의 경계감을 확대시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또 많이 올랐던 만큼 주말을 앞두고 오늘 우리 시장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강하게 출회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2%의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1.3% 하락하면서 900선에 딱 걸쳐있는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을 앞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주말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일수록 투자에 조금 더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후장도 힘내시고요. 오후장도 이데일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